네, 오늘은 음악 평론가이시면서 또 좀 새로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시기도 합니다. 탁계석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선생님을 국악 쪽에서도 말씀을 많이 듣게 됐어요. 원래는 이제 서양음악 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성악 전공을 성악이죠. 네. 요즘 노래는 안 하시고요. 노래는 뭐 오래전부터 안 했죠. 오래전부터.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K 클래식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국악 칸타타 이런 이제 그 공연 제목과 함께 선생님 성함을 계속 이제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과연 선생님이 요즘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국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오늘 뵈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제 그 국악 칸타타라는 곡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창작 칸타타지만 내용을 보면 이제 국악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9월 15일에 이제 공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우선 공연 소개 먼저 해주시죠. 정확하게는 이제 국악 칸타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칸타타죠. 창작 칸타타인데 소재가 이제 우리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 오케스트라 안에 국악 악기가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칸타타라는 양식이 전에부터 있었어요. 네. 오랫동안 우리나라 그 뭐 여러 김동진 선생이나 윤용화 선생이나 장일남 선생이나 많은 분들이 칸타타를 그때도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좋지를 않을 때니까 오케스트라도 많지 않고 또 합창단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올리고 그냥 그 공연을 지속적으로 못 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제 2011년에 임준희 작곡가가 교향시 한강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한 14분 되는데 그걸 듣고 음악이 좋아서 이건 그냥 그 교향시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근데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작곡가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거 칸타타로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작곡가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칸타타 양식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칸타타가 2011년 12월 6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강이라고 하는 소재, 또 우리 역사, 우리 삶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고 또 관객도 만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칸타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양 음악사에서 음악가들은 다 이름은 알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많이 못 느꼈던 부분인데 그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계속 이듬해 또 유네스코의 아리랑이 등재되면서 국립합창단에서 위촉이 와서 송 오브 아리랑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칸타타를 쭉 만들게 되고 지난해 이제 국립합창단에서 다시 그 동방의 빛, 올해가 동방의 빛이고 작년에 조국의 혼, 달의 춤 그 작품들을 만들고 올해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동방의 빛이라는 그러한 칸타타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작품들이 다 우리 국악적인 게 들어가고 우리 악기가 들어가면서 서양 음악 안에서 국악을 보는 또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시도가 됐었죠. 네. 그러면은 서양음악 장르에서도 칸타타라는 장르는 그렇게 막 활발하게 연주가 됐던 장르가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서양 음악사에서는 뭐 15세기 중류부터 16세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됐었죠. 뭐 세속 칸타타도 많았고 또 특히 바하 같은 사람들은 뭐 칸타타의 하나의 완성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 칸타타라는 게 결국은 종교나 세속이든 하나의 교화 목적이나 하나의 내용을 기악음악에서 전달하지 못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오라토리오와 함께 칸타타라는 양식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제 그런 개척자 음악가들이 특히 그 조국이라든지 뭐 애국이라든지 뭐 농민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그 형식을 비워서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 애국심만 가지고 했던 때고 어떤 시스템이 없었던 때라 뭐 국립합창단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씩 올리고 그냥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칸타타 작품을 손을 대면서 칸타타라는 양식이 새롭게
르네상스 됐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조명 예, 조명되고 예. 또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네. 그전에는 이제 지금 외국 작품들을 우리가 주로 하게 되잖아요. 네, 렉게임이라든지 그렇죠. 칸타타도 네. 뭐 바, 커피 칸타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칸타타 양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맹점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들리기는 하는데 명작이긴 한데 좀 청중들 입장에서 깝깝하죠. 예. 근데 여기는 우리 말로 하는 데다가 예. 또 양악이 그래 오케스트라 하다가 고악기가 중간중간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훨씬 더 극적으로 그럼요. 예, 거기서 그냥 네. 숨통이 팍 터지는 네.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국악을 전혀 몰랐어요. 학교 네. 때 안 배웠으니까. 네. 근데 조금씩 국악을 해보니까 이 국악이야말로 이거는 보물 중에 보물이다. 보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발해야 되겠구나. 네. 근데 국악한 사람이 국악을 개발하는 것과 양악 쪽에서 국악을 보는 각도가 좀 상당히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양악 쪽에서 이제 국악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양악을 아무리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지만 그게 일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음악가를 외국에서 초청한다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예능이고 그렇지만 국악은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필요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은 국악이 무한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것은 네. 무한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크게는 전통 오리지널 그거 그대로 있는 거 있고 네. 그다음 이걸 가공을 잘해 가지고 네. 서양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요리법도 바꾸고 네. 또 그릇도 좀 멋있게 하고 네. 또 식사법을 이렇게 하면 이게 요리가 팔려 나가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막 K-팝이 뜨길래 K-팝에서 그냥 K-클래식 이름 따오면 되겠다. 네. 근데 이걸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우습게 봐요. 그거 훔쳐온 거 아니야? 당연히 훔쳐와야지. 이미 K-팝이라는 게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을 깔아도 그 브랜드를 못 만드는데 네. 그거를 어마어마한 지구촌을 뭐 몇 바퀴씩 돌고 뭐 뷰가 몇백억 뷰 된 그 브랜드에 그걸 우리 개인이 어떻게 만듭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가 K-클래식을 따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콜럼버스 계란 깨기예요. 네.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K-클래식이라는 그렇죠. 말도 만드셨죠. 그러나 이제 예. 조금 이제 불편하게 보는 사람은 따온 거 아니냐?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든 말든 네이밍이라고 하는 게요. 네. 먼저 잡는 사람이 그게 저작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강을 우리가 모릅니까? 네, 알죠. 아리랑을 모릅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면, 하고. 그걸 항상 그렇게 한 박자 늦으면, 그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K-클래식을 그때부터 그걸 브랜드를 쓰기 시작해서, 눈만 뜨면 K-클래식을 홍보를 한 거예요. 네. 계속 올리고, 뭐, 칼럼 쓰고, 페이스북. 이게 지금 거의 보통 명사화 됐어요. 네. 보통 명사화 돼서, 그러면 K-클래식이 뭐 브랜드 이름은 있지만은 그 이름 가지고 뭐 합니까? 네. 내용인 콘텐츠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게 한강, 성어발이랑 조국의 혼, 달의 춤, 올해 동방의 빛.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시리즈로 가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엊그제 국립화창단이 피스, 평화에 대한 걸 했고 또 광야의 노래라는 위안부 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위안부 거는 내가 마지막만 하나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칸타타라고 하는 장르를 지금 한 8년 됐어요. 이 한강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한강이 지금 저 칸타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칸타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는 상당히 좋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을 이제 제가 국악인이 국악을 보는 게 아니라 양악인의 눈으로 국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그 스탠다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악 관현악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뭐 편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버전은 네. 전 세계에 오케스트라 몇 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 셀 많죠. 수도 없어요. 수천 개 있어요. 한 나라마다. 그래, 나라마다 수백 개씩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국악기 몇 개만 가면 우리 작품이 올라가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계시죠. 그러니까 예. 오케스트라가 갈 필요도 없어요. 오케스트라 가려면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 오케스트라 있는 데다가 예, 우리 플러스해서, 국악 한 8명, 7명 가면
이게 우리나라 음악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군요. 그럼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새로운 거 해보고 싶죠. 그 사람들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칸타타 한강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왔고 또 이제 이 작품은 이제 9월 15일에 9월 16일 공연을 또 하시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작품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연주가 되고 있다는 걸 사실 이제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칸타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새롭게 창작되는 이 작품들의 국악적인 요소가 어떻게 들어갈까가 되게 궁금했고 저는 이제 작곡가 임준희 선생님이 이제 곡을 쓰셨는데 탁계석이라는 분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가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장르를 결국 이제 확립을 시키신 거네요. 그러니까 작곡가는 작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곡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작곡가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 작곡가가 그걸 하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와야 하는 거지.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뭘 쓰고 싶다 쓰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작품들은 이런 거는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프로젝트화 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축이 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임준희 작곡가는 또 자체적으로 국악 칸타타 있어요. 저 어부사시사. 그건 완전히 국악에다가 나중에 이제 양악기를 몇 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건 완전히 국악 칸타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악 칸타타죠. 거기에 국악기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대본으로만 있으신데 그럼 이제 대본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제 총괄 그 프로듀서 역할까지 다 그렇죠. 프로듀서 기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오다를 따는 그 문제나 그런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현실화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작곡가가 그걸 어프로치를 못할 경우 나는 그걸 다 아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떠냐 또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또 하는 과정에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음악을 아는 평론가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본이라 그래서 무슨 그 극본 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모르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음악을 알고 또 음악 지금 문법도 알고 있고 언어가 가지면서 어떻게 말이 되는지를 아니까 작곡가들이 저하고 작업을 하면 뭐 굉장히 수월하다 그러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국악 쪽에서는 작곡가 한 명이 계속 이제 그런 프로듀서들과 만나서 어떤 작품 규모라든가 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정하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작곡가는 곡에만 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르, 이런 부분은 국악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국립국악관현악단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단체 역시 서양 오케스트라에 대비해서 국악으로 하는 이제 오케스트라로 만든 건데 이걸 K 오케스트라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개념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래전부터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국립국악관현악단 하면 되는 거고 시립국악관현악단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글로벌이 되고 SNS가 열리고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 세계 시장에 나갈 때 그럼 국악관현악단을 뭘로 표현하죠? 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글쎄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고 의견들이 많죠. 많죠. 그래서 정명이라는 걸 요즘 얼마 전에도 토론회를 하더라고요. 정명 찾기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원칙만 따지고 원리만 따지고 법적으로 따져가면 결국은 코리안 트래디셔널 오케스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는 영어 아닙니까? 영어죠. 그 오케스트라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네이밍이 길다는 거죠.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론으로 붙여놓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따지고 저지고. 얼마 전에 나온 답은 코리안 뮤직이라고 하자. 코리안 뮤직. 국악을. 한국 음악. 그러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대중음악으로 더 받아들이지. 더 많이 알고 국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 KU에서 국악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통하지를 않으니까. 안 그러면 코리안 트래디션은
오케스트라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네이밍이. 특히나 이 카톡 시대에 쭉 달고 있으면 할아버지 가슴과 똑같대요. 그래서 내가 경기 도리국악관현악단 최성화 감독에게 이거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좀 해봐라. 그래서 내가 K 오케스트라로 해라. 근데 이제 K 오케스트라라도 이게 국립이 있고 경기도립이 있고 또 KBS도 있고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이름 붙이게 KBS K 오케스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경기도립은 일단은 막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K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네이밍이 있으면 얼마든지 쓰라는 거죠. K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 오케스트라를 서양 사람들이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네이밍이 필요하다. K 오케스트라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얼마든지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K 오케스트라라는 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장르를 구분하는 이름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뭐 개별 붙이는 거는 또 옆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한국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립 교향악단도 있고 그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차별성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가 참 복잡해지는데 그쵸, 우리가 이제 개념 없이 우리끼리 쓰던 오케스트라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바로크 챔버 이렇게 60년이 됐어요. 그 60년 동안 잘 썼어. 바로크 챔버.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유럽에 가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바로크 챔버 했더니 썰렁한 거예요. 이 바로크가 뭐야? 바로크 챔버라는 게 뭐냐고. 첫째 나라적인 정체성도 없고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쓸 땐 전혀 뭐 우리끼리 알고 쓰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뭐 현대적인 감각 이름 쓰기도 하고 뭐 또 붙이고 특히 국호나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코리안 그런 개념 없이 쓰다가 외국을 딱 나가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60년의 네이밍을 버리고 코리아 그 챔버로 바꿨어요. 코리아 챔버로 바꾸고 나니까 그 비슷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년의 네이밍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60년 이상 한 챔버인데 지금 뭐 신생단체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모든 사회가 우리끼리만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그동안 닫혀있던 세계니까. 국악 마찬가지예요. 그건 국악끼리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열어놓으니까 국제 무대에 나가니까 이건 아니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따르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변화의 옷을 입지 않고 지금 국악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관객 개발이 안 돼 있어. 야학도 물론 안 돼 있죠. 특히 가격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걸 누가 한 번은 성부수를 걸어서 국악은 우리끼리 가격이 좋아야 가보고 싶잖아요. 가격. 티켓 값이 5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가나요? 상품으로서. 아니 그냥 뿌리면 안 가죠.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을 올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이 가격이 설정이 안 되느냐? 우리가 공공이나 국가 주도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국가는 책임 안 지려고 지방자치제는 자기 그거 하려고 그냥 뿌려버리는 거예요, 티켓을. 그러니까 티켓 공짜로 막 뿌리는데 티켓을 판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작년에 할 때 이걸 10만 원을 받았어요, 한가. 표를 다 매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롯데에서 하는데 이번엔 조금 낮춰서 이제 7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번에도 어떻게든 다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의 오페라나 뭐 외국에서는 무조건 비싸고 우리 거는 무조건 싸구려다 이런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 국악도 좀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가격도 있고 봤는데 야 국악이 달라졌고 너무 재밌더라. 정말 우리께 더 좋은 애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칸타타 한강을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꼭 가서 이제 볼 예정이고요. 이런 작품이 이제 국악에 끼치는 영향이 이제 또 있을 것 같아요. 국악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은 서양음악 쪽에서 한국 음악적인 걸 찾는 그런 활동을 해왔던 거고, 국악인들은 또 국악이 나름대로 또 세계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이제 출구와 창고를 찾고 있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런 작품이니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악과 양악기가 만나잖아요. 우리 사람의 만남도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게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게 많죠. 서로가 서로를 배우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국악기가 전체 관현악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특히 뭐 베이스라든지 풍부함 이런 거, 그 다음에 양악기는 또 뭐냐, 좋긴 한데 우리 맛은 아니야,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같이 합하니까 너무 좋으네. 국악과 양악이, 서양과 한국이 세계가 만남으로 해서 참 이렇게 좋다는 것을 음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뭐 민속음악이 등용된 것도 없지는 않죠. 마르도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가들이 그 민족주의 음악을 통해서 자기 나라 악기들을 많이 넣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케이팝의 기준으로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음악이 세계로 빨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이미 대한민국의 음악 브랜드가 케이팝을 통해서 또 방탄소년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젊은 애들이 다 사로잡았잖아요. 그럼 얘들이 5년, 10년 후에 나이가 조금 먹으면 이 음악들이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 음악이. 그래서 우리 음악이 이제 우리 국악이 세계 음악사에 어떻게 편입될 것인가 하는 걸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3, 40년 전에는 김숙수 사물놀이가 가고 또 뭐 판소리가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오리지널이 많이 갔지만 뭐 그것도 지금도 가겠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현대화된 그런 음악, 그들도 바로 하고, 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우리 음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금은 우리가 하지만 그들이 첼로로 해서 같이 연주가 된다면 이게 세계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악과 양악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테크닉 또는 그 음악에서의 그 어떤 작곡법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배우게 되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K 클래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세계인들이 세계인들이 이걸 통해서 한국 음악이 이것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을 만나게 하고 또, 또 한국 내에서도 서양악기 하는 사람들, 국악하는 사람들 만나게 어떤 그 중매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한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뭐 동방, 뭐 조국 이런 게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 또 역시 결국은 이제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 구심점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작품을 또 혹시 구상하고 이제 우선은 지금 시리즈는 거의 이제 애국적인 또는 민족적인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소재인데 우리의 삶과 역사에 녹아 있는 이런 건데, 이제 앞으로는 또 생활적인 것들, 그러니까 요즘 너무 그 갈등이라든지 또는 그 소외라든지 또 가정의 그 다문화라든지 이런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음악화할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한다든지, 또 서양 음악만 계속 이렇게 뭐 12월 되면 나인 심포니만 하고 뭐 1월달 되면 매일 똑같은 거를 하면서도 그 별로 지루함을 못 느끼는 그 매너리즘은 굉장히 우리가 극복돼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우리 얼굴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가 서양 음악에 못지않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은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세계 음악에 눌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어느 날 우리 음악가들이 세계 중심에서 연주할 기회가 많은데 특히 국악 연주가들에게는 보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악이 빨리 더 현대화돼야 되고, 또 국악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의학도 몇 가지 더 하고 이러면 유럽에서 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서양 음악이 거기 나가는 속도는 조금 더 국악보다 늦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제 국악이 기회가 많죠. 기회도 많고 또 특화된 상품이니까. 그럼 이제 국악으로도 이제 다양한 작품을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또 마치고요. 9월 16일 공연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